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06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어제 1% 넘게 상승하면서 638선까지 올랐는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도 1183원대까지 내려오면서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추석 사이에 이 쌓인 호재거리에 비해서 시장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다고 현재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유가 급등에 따른 우려로 외국인 수급이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어제 유가 관련 종목들만 크게 움직이고 시장 자체는 관망세가 이어졌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했다는 소식 오늘 나왔었죠. 관련해서 움직일 종목들 오늘 장 전에 짚고 갈 테니요. 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일단 2부에서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전일 유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국 시장 역시 관련된 종목들의 희비가 좀 있었고요.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가 상승하면 특히 가솔린 가격 상승에 따른 자동차 판매 둔화 같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반대급부로 생각해 보시면 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에게는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기차 종목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 드론 폭격 관련된 유가 상승 수혜 가능성이 높은 섹터로 전기차 섹터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다 상승을 했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역시 전일 4%가량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는 사이에 전기차 종목들은 일제히 다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부담 없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것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캐파 확장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잉여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마이너스의 현금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다시 플러스로 또 개선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ESS 프로젝트 재개 그리고 납품하는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물량의 급증 그리고 캐파 확장한 이 말레이시아 신규 라인 가동에 따른 잉여 현금 흐름이 다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물론 큰 흐름에서 이제 전기차 섹터의 큰 흐름을 따라가지만 또 개별적으로는 이 잉여 현금 마이너스 되는 부분 때문에 좀 상승에서 좀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유가 상승이라는 이벤트를 좀 맞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런 말씀의 핵심에는 최근에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는 그런 가운데 오히려 동종목은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좀 매수에 좀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55,000원, 손절라인 39,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선흥금융센터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윤여민 팀장의 순위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휠라콜이 올라와 있습니다. 9월 5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3.99%. 4위에는 고려 아연 올라와 있는데요. 7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4.41%. 3위에는 포스코 올라와 있습니다. 7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 수익률 4.6%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2위는 삼성중공업 올라와 있습니다. 9월 10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최근에 좀 시장의 기대를 많이 받는 종목이기도 하죠. 수익률 5%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SK네트워크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9%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DPC 올라와 있습니다. 9월 6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률 2.33%, 4위는 메리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2.77%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삼보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4.2%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유니캠 올라와 있습니다. 9월 3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요. 수익률 5.4% 이상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인트론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9월 10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수익률 9% 가깝게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김재성 팀장의 선익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9.87%, 그리고 7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서암기계공업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8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률 20% 넘게, 그리고 6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원익큐브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0.47%, 그리고 5위는 하채기위원회 한양디지텍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6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24.26%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써니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9월 4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수익률 27% 이상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는데요. 8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35%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컬러레이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3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수익률 38%를 넘어섰고요. 1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40.3% 이상 가져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9월 10일에 삼성중공업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5% 가깝게 근접을 했는데요. 또 시장에서 워낙 기대가 많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최근 한 달간 조선업종이 사실 상당히 많이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한 24, 5% 정도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달 19일에 동사가 이제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LNG를 연료로 한 이제 원유 운반선 10척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주한 것이 기점이 됐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탱커라든지 LPG 관련된 어떤 선적의 어떤 발주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하반기 10월부터는 좀 더 상승의 폭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 지난해 3, 4분기를 어떻게 보면 바닥으로 해서 수주 잔고가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2017년부터 어떤 실적 개선이 실적 수주가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선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매출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이 되면 아무래도 흑자 전환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여기에 뭐 달러와 강세라든지 그다음에 선체제약에 쓰이는 후판 가격 동결된 점은 어떻게 보면 수익성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지금 뭐 기관이라든지 매수세가 좀 상당히 지금 세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더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영향으로서 지금 큰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아무래도 상승에 관련된 부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9월 10일에 인트론 바이오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9%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섹터에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역시 거래량도 최근에 계속된 증가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세로 이어졌는데요. 인트론 바이오는 지난 5일에 엔도리신 기반의 탄저균 감염 치료제로 개발 중인 BAL200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미국 FDA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정기 보고서에는 BAL200의 지금까지 개발 진척도와 향후 개발 계획을 담았고
BAL200은 슈퍼박테리아 감염 치료제인 SAL200에 이어 엔도리신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좋은 사례로 보입니다. BAL200은 이 감염 원천인 탄저균을 박멸할 수 있는 새로운 계열의 치료 약물로 지난해 희귀약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희귀약품으로 지정될 경우 개발자에게 조속한 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임상시험 승인 및 그리고 허가 기간 단축, 7년간 마케팅 독점권, 그리고 전문의약품 허가 신청 비용 면제, 세금 감면 등 이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만큼 앞으로의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최근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기관은 3일 연속 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도 최근 들어 다시 매수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방송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목표가 1차 목표가인 13,500원 그대로 설정해서 홀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해서 좀 종목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요. 윤여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뉴스가 났죠. 어제 이제 17일에 오늘에 이제 그 파주시에서 돼지 열병 관련돼서 지금 한 농장에서 발병이 됐다고 지금 발표가 났는데요. 사실 이제 이 돼지 열병 같은 경우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가 이제 걸리게 되면 거의 폐사하는 병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돼지 열병 관련된 주는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뭐 대체제라든지 동물 백신 개발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돈육주 이렇게 3가지 나뉘는데 이 부분 지금 여러 가지 종목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17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지만요. 추석 사이에 이 사이엔 호재거리에 비해서 어제 시장 움직임은 크지 않았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우려로 외국인 수급이 활발하지 못했는데요.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유가 관련된 종목들만 좀 크게 움직이고 시장 자체는 관망세가 이어졌습니다. 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이 유가 관련해서 불안감이 커지면서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에 WTI는 배럴당 14.7% 이상 폭등하면서 62달러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 측에서는 앞으로 유가가 7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돼지 농장에서 오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에 처음으로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미 장전부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오늘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삼성전자 약보합권, SK하이닉스 어제 외국인들 큰 폭으로 매도 물량 던졌습니다. 어제 3% 넘게 빠졌는데요. 오늘 0.5% 강보합권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8만 원대까지 바짝 다가선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현재까지는 움직임 없습니다. 39,100원대, 그리고 현대차는 127,5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가 0.32%의 약보합권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매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조금 빠지면서 154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현대모비스가 0.2%의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4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7위권에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3,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0.46%의 약보합권 32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0.29% 약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17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엔 상승 흐름 타면서 18만 원대에서 계속 움직였는데 계속 빠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9위권에는 포스코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0.6%의 하락세 23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신한지도 기관들이 최근 계속 매집합니다. 한 달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1% 넘게 빠지네요. 42,450원에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2059선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29% 약보합권 마찬가지입니다. 636포인트에 거래됩니다. 양지수 오늘 모두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보합권 5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가 1% 넘게 빠지는데요. 그리고 KMW도 1% 넘게 빠집니다. 오늘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지금까지 상승세를 탔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이고 테마주들이 일단 오늘 아침 움직입니다. 관련돼서 돼지열병 관련해서 마니커 그리고 백광소재 그리고 우리손 FNG가 모두 상한가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도 약보합권, 휴젤 어제 오른 만큼 빠집니다. 2%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약보합권, HLB도 약보합권, 하지만 9위권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SK 머트리얼즈 0.29% 하락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전에 드렸듯이 현재까지는 마니커, 이글벳, 그리고 우리손 FNG, 백광소재, 하림까지 모두 20% 이상의 상승세,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테마주들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S오일입니다. 사실 S오일 같은 경우 지난 시즌에도 제가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정유 업종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유와 휘발유, 이제 크랙 마진이라고 하죠. 휘발유라든지 어떤 경유 제품과 원료 어떤 중유의 어떤 가격 차이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게 지금 크랙 마진의 개선으로 해서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좀 정제 마진이 연말까지는 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좀 변수가 또 생겼는데요. 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이제 드론의 공격으로 해서 좀 피해를 좀 받으면서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제 주요 시설이 이제 가동이 좀 중단이 된 여파가 분명히 있으면서 좀 국제 유가가 좀 어제 같은 경우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제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정제 마진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늘어나게 되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정유사들의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이 국내 정유사 중에 이제 아람코의 자회사죠. 동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감산에 따른 영향으로 좀 상대적으로 많은 수혜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간의 갈등이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오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이런 정치적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더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IMO에 관련된 2020 관련된 수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IMO 2020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이제 선박 연료의 SO2 이제 함유량을 기준 현행 3.5%에서 0.5% 좀 이하로 대폭 강화하는 규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규제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시행을 좀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운사들은 이 기준을 이제 어떻게 보면 준수하기 위해서 고유향유 대신에 이제 저유향유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변경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놓여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선박용 경유라든지 액화천연가스 등을 대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유사들의 어떤 매출 증대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정비 보수에 대한 효과가 좀 더해지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10월 정도부터 이제 9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월까지는 이제 계속 어떤 정유 업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올해 역시 이제 정제 설비 증설이라든지 어떤 미국의 재고 부담감을 좀 낮출 수 있는 수준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수압 시장에서도 어떤 경유의 크랙 마진이 추가적으로 개선이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미국의 파이프라인 증설에 따라서 아시아 정유 업체들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실적 개선도 지금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지금 상당히 완화된 기조로 가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유가의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최근에 또 발생했던 어떤 정유 피폭에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도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S오일 같은 경우는 그 중심에서 상당히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도 좀 오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13만 원, 그 다음에 손절가를 9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EM코리아입니다. 사실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 큰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뭐 최근에 국회 수소 충전소가 착공 3개월 만에 이제 운영이 들어가면서 수소 경제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다시 좀 이제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정부가 이제 장기의 어떤 로드맵을 좀 꾸준히 마련을 하였고요. 좀 꾸준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 정책의 수혜주로서 모멘텀은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동사의 좀 자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EM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소사업부에서 거의 18년간 어떤 기술력이 좀 축적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국내 14개의 이제 수소 충전소를 좀 비롯을 해서 여러 해 좀 시공 실적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충전소 시장의 거의 물량의 거의 5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떤 선두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떤 정부의 수소 어떤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의해서 사실 올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86곳, 그리고 2022년까지 거의 310곳의 수소 충전소가 지금 구축 계획이라고 발표가 나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EM코리아 자회사의 이제 EM솔루션은 분명히 큰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올해부터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한 시발점을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점 투자 포인트로 첫 번째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 이외에도 또 다른 또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과 관련돼서도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어떤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한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엔 또 이제 공작기계 쪽으로까지 이제 좀 그 분야가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작기계 중에서도 그 CNC라고 해서 컴퓨터 수치 제어 쪽에 상당히 뛰어난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작기 같은 경우는 완제품부터 시작을 해서 부품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좀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컴퓨터 수치 제어 공작기계 완제품 및 부품을 좀 제작을 해서 OEM 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대 위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국내 수준에서 최고의 어떤 수준의 어떤 공작기에 관련된 지금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작기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반적으로 뭐 자동차라든지 선박 어떤 기계품에서 전반적으로 좀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 중에서도 컴퓨터 이제 수치 제어 같은 공작기계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통해서 기계를 좀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기업인 환학이라든지 지금 독일의 지멘스가 거의 세계 공급량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컴퓨터 공작기계 공작 관련 수입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 일본 환학 기업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수치를 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떤 부분에 보면 일본의 환학의 어떤 수입이 좀 어려워진 상황에서 분명히 독일의 지멘스도 대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독일 제품 같은 이제 유럽 제품들은 금액이 한 20% 이상 비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 훌륭한 좀 대체제로서 또 우리나라 국내 어떤 최고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분명히 좀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이라든지 항공 분야에서는 지금 다품종 제품을 통해서 지금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투자 포인트죠. 뭐 수소 경제 관련된 부분이든지 공작기계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수혜가 좀 더해진다면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가 좀 횡보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눌림목권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4,500원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픽 종목은 가온미디어입니다. 가온미디어는 네트워커 및 디지털 셋톱박스 전문 업체입니다.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AI 셋톱박스, 스마트박스, 그리고 홈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90여 개국에 150개 이상의 방송통신 사업자이고 국내에서는 KT 및 그리고 SK 브로드밴드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정부의 이 AI 육선 전략과 반도체 가격 하락 속에
이익률 개선이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최근 열린 2019년 글로벌 그린 성장 포럼 행사에서 이낙연 총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정부는 AI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과 그리고 신산업을 발전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밝힌 바 있고, 그리고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은 AI와 빅데이터 그리고 네트워크 분야에 1조 7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투자 계획할 예정입니다. 이는 아무래도 과거에 지난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방한 이후 인공지능에 대해 정부가 중요성을 느꼈고, 그리고 육성 전략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10월 정도에 정부에서 AI 육성 계획 발표 시 동사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동사는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 하반기 본업에 대해 이익률 개선이 전망됩니다. 셋톱박스 업계는 지난 2년간 메모리 및 MLCC 부족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마진이 악화되며 경쟁사에서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이지만, 동사는 메모리 반도체를 분기 계약 통해 구매함으로써 현재 반도체 가격에 대한 하락을 고려할 경우 하반기 실적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규 아이템인 5G 게이트웨이의 미국 진출도 신규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G 게이트웨이는 5G를 기반으로 각 가정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미국 내 5G 투자가 본격화되는 2022년도부터 가온 미디어의 5G 게이트웨이 신규 매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주가는 바닥과 횡보를 보이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이슈가 부각된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1차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9,0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탑픽 종목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우리기술투자는 신성 ENG 계열의 벤처 캐피탈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창투사로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등에 따른 수혜 가능성과, 그리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블록체인 탑체폰 출시 이슈를 줄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일단 1996년에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과 창업투자조합 결성, 관리, 그리고 성장 지원을 위한 경영지도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아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를 전문가적인 안목으로 발굴하여 지분 참여를 중심으로 장기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및 그리고 기술 지도로 부가가치를 높여 높은 투자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 활동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2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4,000%나 크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121%와 194%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분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벤처붐 확산 전략에서 4년간 12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4년간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조성해 22조 3천억 규모의 국내 벤처 펀드 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벤처 캐피털 시장 전체 규모는 현재 24조 원에서 2022년엔 35조에서 4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동사는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스마트 업체들이 잇따라 스마트폰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탑재하면서 블록체인 서비스가 모바일 기기의 주력 서비스로 부상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대중적으로 서비스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상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주가는 3개월여간 조정 끝에 바닥을 만들고 있으며 박스권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일 이평선과 21평선 중심으로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고점을 높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부각된다면 충분히 상승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3,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테마주이겠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첫 발생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마니커, 이글벳, 그리고 우리손 FNG, 백광소재, 하림까지 모두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관련된 병이 발생했을 때는 올랐던 종목들도 있지만 이번에 좀 다른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이 아시아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2018년 8월에 이제 작년 8월에 아시아 최초로 중국 이제 라오닝 성에서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 따라서 이제 전적으로 좀 확산되면서 아직까지 현재 좀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사실 피해를 인해서 좀 중국 같은 경우 돼지 고기 가격이 지금 한 50% 이상 오르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돼지 공급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이 좀 바뀌는 현상이 좀 일어났는데요.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 5월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서도 좀 솔직히 자강도에서 한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에 77마리는 폐사했고 22마리는 거의 살처분되면서 거의 모든 돼지를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처분하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도 새벽 6시 30분에 경기도 파주에서 이제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위기영부 단계 최고 단계 심각으로 격상을 하였고요. 지금 발명 농장 돼지 거의 약 4,000마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살처분을 할 것으로 좀 알려진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사실 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옮진 않지만 상당히 좀 치명적입니다. 돼지한테 치명적인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직 백신이라든지 어떤 치료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을 쓸 수 없는 살처분만이 유일한 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와 관련해서 좀 돼지열병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대체제가 아무래도 좀 눈에 띕니다. 닭고기 관련돼서 하림이라든지 마니커, 그다음 체리부, 이지바이오 같은 이제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물 백신 개발 관련돼서도 좀 종목이 있습니다. 제일바이오라든지 우진 B&B, 그다음에 대성 미생물, 그다음에 우정바이오 등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돈육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제 돼지고기가 아무래도 수요가 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만 이제 공급이 없어짐에 따라 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린손 FNG라든지 팜스토리 이런 종목들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오늘 장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남북 경협주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었죠. 일단 대표적으로 한 장이 있는데요.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때가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최근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면서 저번 주부터 남북 경협지들이 다시 꿈틀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북 강경론을 주장해온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을 함으로써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 다소 최근 들어서 완화적인 입장을 취해온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남북 경협주 중 특히 한창은 과거에 남북 크루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어제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다만 남북 경협은 이런 기업의 실적이 아닌 이러한 이슈들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 오늘 밤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아직 방북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일축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지난 2월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것이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이러한 남북 경협
주는 이슈들로 의해서 좀 주의를 해서 살펴보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연결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함께 들어볼 리뷰는요.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8월 28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20% 가깝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리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와 함께 오늘 장에서 볼만한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최근 이청원 본부장님께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이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함께 연결해서 이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서암기계공업에 대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조금 더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이 추천 이후 한 20% 수준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제가 목표 가격으로 제시한 9,000원을 어제 돌파를 했죠. 수급적인 개선은 크지는 않지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점, 이에 따라 상승 탄력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이 현재의 주가를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조금 더 상향하겠습니다. 2차 목표 가격은 지난 1월 말과 2월 초에 기록한 9,700원을 제시해 드릴 건데 다만 해당 종목의 최근 흐름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2차 목표 가격인 9,7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상향된 목표 가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구형테크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은 자동차 부품 섹터에 속한 기업입니다. 자체 개발한 금형, 자동화 공정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 현지 법인은 물론이고 국내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또한 점진적인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 영업이익의 증가세가 매우 뚜렷한 것은 물론이고 수소차 섹터에 속한 기업으로서 테마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볼 경우 전일 크게 증가한 거래량을 기반으로 장중 최고 10% 수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장 강한 저항대로 작용할 241선에 정확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만 돌파하면 시세는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단기 접근의 관점으로 제가 다가갈 생각입니다.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지난 7월의 고가인 1,835원, 손절 가격은 1,515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2057선에서 흘러가고 있네요.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2059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2055선까지 빠지면서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수급 보시면요.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억 원 내외로 좀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200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시장 받쳐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 움직임 없는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1% 넘게 빠집니다. 12만 6,500원대까지 내려왔고 네이버 보합권 15만 원대 유지하면서 시장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현대모비스도 0.6% 상승세, LG화학도 1% 내외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32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현재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0.3% 강보합권, 포스코도 여전히 9위권이고요. 10위권에 다시 신한지주 제치고 이 LG 생활건강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강보합권에 흘러가고 있고 이번 주에 125만 원대에서 출발했었는데 벌써 129만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2%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39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네요.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9시 9분경에는 36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또 4포인트 올려내면서 64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개인이 400억 원 가까이 사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도합니다. 외국인들 2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다시 한번 바이오주들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7% 상승세, 그리고 헬릭스미스가 2%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요. K&W 다시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3,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7만 원대 이탈하고 68,8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관련해서는 수산주나 이 닭고기 주로 조금 자본이 몰리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또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돼지 열병 관련주입니다. 일단 우리손 FNG 19% 넘게 상승하면서 2,785원대까지 올라온 상황 확인할 수 있고요. 마니커 29% 이상 상승세 탑니다. 1,1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동호팜투테이블도요, 14% 이상 상승세, 그리고 이글벳 현재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우진 BNG도 29% 이상 상승 3,165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첼시스도 29% 이상 상승세, 그리고 제일바이오도 29% 이상 상승하고요. 오늘 일단 돼지열병 관련주 해서 닭고기주 그리고 수산주까지 모두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거래 연속 하락세 탔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상승 흐름 탑니다. 3.5원 오르면서 1,186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채기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원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8월 27일에 저가 매수로 추천을 해주신 솔로에타가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12%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8월 27일에 솔로에타를 이제 저가 매수 타임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솔로에타 같은 경우는 전자파 차단 전문 제조업체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램핀 관련해가지고 좀 부각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도 다량으로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급 쪽에서도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꾸준하게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대로 지금 잠깐씩 파동을 치면서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일단은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은 좀 불가피하겠지만은, 근데 그 조정이 그렇게 깊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레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3,800원 말씀드렸는데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자, 오늘 장은 마이크로 컨텍스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및 전자제품의 검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품인 IC 소켓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이고, 그다음에 단품 상태의 메모리 반도체인 버닝 테스트를 위한 버닝 소켓 및 모듈 상태의 메모리 테스트를 위한 모듈 소켓과 그다음에 SSD 테스트용의 인터페이스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난 7월부터 일본에서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국가에서의 국산화, 그다음에 정부 쪽에서의 투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방안으로서 반도체 소재 쪽에서 그다음에 부품 쪽으로 장비 쪽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매년 정부에서 1조 원 수준의 좀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삼성에서도 말했었죠. 8월 달에 모든 반도체 소재 쪽에서 탈일본화 정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서서히 계속해서 소재 쪽에서의 성공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대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나라 대기업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간에 어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주요 매출차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등이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2분기에 이제 실적이 좀 발표가 됐었는데요. 매출액이 한 95억 정도 나왔습니다. 한 30% 정도 증가했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였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 때 좀 흑자로 좀 전환이 됐고 3분기 때는 조금 더 실적이 상상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잡혔는데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1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10억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았다가 지금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기업으로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4,600원, 손절가는 2,9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 샘플러스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반장의 쾌도난마 시간 이어갑니다. 이정민 멘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반장입니다. 오늘 대지열병 섹터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뭐 국가적인 재난 상황인데요. 일단은 대지열병 확진이 이슈가 나오면서 대지열병 관련 섹터들이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 장에서 좀 관련 섹터들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관련 바이오 백신 섹터, 동물의약품 백신 섹터와 대체식품 섹터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이글벳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장에서 점 상한가가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참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제 다리를 빠져나오는 점 상한가가 확인이 되는 오늘 첫날인데 재밌는 것은 차트의 어떤 위치들, 패턴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죠. 모든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이 정배열이었던 상황, 그리고 주가가 조정은 나오지만 거래량이 없이 찌글찌글 되는 패턴을 만들어 둔 후 일정 부분의 이평선을 넘어간 상황에서 대지열병 확진 이슈가 나오면서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와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글벳의 상한가 잔량이요, 무려 1,500만 주, 1,550만 주를 찍고 있습니다. 엄청난 상한가 매수 잔량이고, 이 정도 상한가 매수 잔량이면은 내일도 점 상한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체시스 마찬가지로 점 상한가 같습니다. 850만 주 상한가 잔량이 찍힌 모습이죠. 역시 점 상한가를 간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도 이렇게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이 들어갔지만 장기 평선들 살아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120일, 60일, 20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비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 없이 눌림목이 나왔던 종목군들을 혹시라도 굳이 대지열병이 아니더라도 보유하고 계시다면 강단 있게 보유하신다라고 가정했을 때 분명히 이런 파동, 강세 파동으로 반등을 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내 종목은 안 가는데 대지열병만 강하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자, 이글벳이 체시스가 동물의약품 백신으로 오늘 점 상한가가 갔고 내일도 점 상한가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이 대장으로 올라선 이글벳과 체시스의 흐름으로 주변 세컨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다. 대표적으로 제가 바이오 코미팜이죠. 저점 매수 사인 드리고서 수익 꾸준히 계속 우격수익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단타이신 분을 한번 매도 차익 했다가 눌림목 다시 보시다 말씀드렸고 오늘 또 올라갔죠. 오늘 또 올라간 파동에서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또 절반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 중장기이신 분들은 그냥 우직하게 끌고 가셔도 좋지만 일단은 제가 저점 잡아드렸던 코미팜이 역시 동물의약품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지열병하고 같이 연계가 됐고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뭐 점 상한가나 급등 파동은 못 나오는 모습이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상한가, 점 상한가 간 것은 간 것이고 내가 보유하고 있지 못했고 분명히 어제 사지 못했으면 오늘 점 상한가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전에 사서 물려 있었던 분들이 오늘 점 상한가 가면서 속이 시원하셨을 그런 흐름인 것이죠. 재밌는 건 대체 식품 쪽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자, 마니커 보시죠. 마니커 닭고기죠. 마니커도 점 상한가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의약품 백신 쪽만 강한 것이 아니라 돼지고기를 피해서 다른 대체식품 쪽으로 수급이 붙고 있다는 얘기죠. 실례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돼지 파동이 생겼죠. 돼지 파동이 생기면서 쉽게 얘기해서 물동량이 이제 딸리는 거죠. 공급량이 딸리기 때문에 관련 대체식품들이 저는 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니커까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은 자 보세요. 수산주도 한번 보죠. 닭고기 그리고 수산주, 수산물이죠. 예, 신라 SG가 오늘 상한가 안착이 됐습니다. 강한 15분 만에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거래량 터지면서 역시 여기서 체크 포인트 가져가셔야 되는 건 신라 SG가 거래량 없이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 파동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유 종목 중에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찌글찌글 되는 종목이 있다라면 포기하지 마셔라. 그죠? 한 방 터질 수 있다. 다만 어제는 남북 경협주가 주인공이었다면 오늘은 돼지열병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와 함께 오늘 바이오 섹터들이 다 흐름이 어제 대비해서 반등이 거세지고 있고요. 5G도 더 이상 밀리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추격 매수하기에는 이미 돼지열병 관련 섹터들이 너무나 강하게 밀어붙여 올렸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제가 봤을 때는 하시면 안 된다. 하시면 안 되고 기다렸다가 지금 보시면은 우리손 FNG입니다. 우리손 FNG가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음봉으로 밀리고 있죠. 자, 이런 패턴을 딱 지금 현재 시장에서 포착이 됐다. 우리손 FNG입니다. 실전 매매에서는 이것을 추격 매수나 함부로 저점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밴드를 만드셔야 됩니다. 밴드. 자, 여기가 개비 동반대에서 급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오후 2시 반이 넘어가서 2시 반이 넘어갔는데 음봉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제시해드릴 가격 밴드를 준다라면 저점 매수 오후장이에요. 안 주면 포기입니다. 자, 가격 밴드는 2,600원, 2,600원에서 2,400원 라인까지 2,600원에 2,400원 라인까지 밴드 설정해 놓으시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려서 터치가 되면 저점 매수 노리시는 거고요. 오후장에 우리손 FNG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포기하시고 경력주나 바이오나 5G 쪽을 계속 매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집착하지 마시고 미련두지 마셔라. 순환매는 계속 돌고 새로운 히어로 종목들은 계속 탄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회를 주면 잡는 거고요. 주지 않으면 포기한다. 쉽게 얘기해서 중앙백신 보죠. 자, 이런 거죠. 중앙백신이 어제 강했었죠. 그저께. 강했다가 음봉으로 쭉 밀렸죠. 만약에 여기서 중앙백신 같은 종목을 추격 매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차라리 기다려서 쭉 음봉 줘가지고 2시 반 이후 종가 무렵에 싹 물량을 잡는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결국 오늘 시초가 갭이 떴죠. 중앙백신도 24% 찍고 지금 밀리고 있는데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추격 매수가 아니라 음봉으로 밀려서 음봉 주면 밑에서 저점 매수 그리고 반등 줬을 때 차익 실현 이런 매매 전략을 하셔야 되고 우리선 FNG가 그런 패턴을 주면은 한번 우리가 2시 반 넘어서 좀 아쉬운 거 제가 오전에 이렇게 봐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아쉽지만 오전 또 실전 매매 전략이니까요. 오후장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고 후발주자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자 백광 소재가 점 상한가가 갔죠.
백광 소재도 백광 소재입니다. 백광 소재. 자, 이 백광 소재도 석회를 생산하고 있죠. 이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석회가루가 필요하죠. 소독하는 데 있어서. 이 백광 소재가 점상학과가 왔는데 신기한 건 자 보세요. 백광 소재도 밑에 200일, 120, 20이에요. 그러니까 정배열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정배열 만들어져 있고 기준 캔들 여기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세워줬죠. 그러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죽었습니다. 거래량이 죽으면서 옆으로 쭉 횡보가 나오죠. 다 비슷한 패턴이 만들어진 직후에 이렇게 강한 파동이 전개가 된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종목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찌글찌글 되고 계시다라면 강단 있게 거래량 없이 그리고 이평선의 정배열 초기 국면에서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저는 강단 있게 보유가 맞다. 자, 그럼 백광 소재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석회가루는 시멘트도 만들죠. 자, 보세요. 고려 시멘트입니다. 자, 이 고려 시멘트가 고려 시멘트입니다. 고려 시멘트. 자, 고려 시멘트는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남북 경협주 패턴으로 움직였는데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온 건 석회가루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죠. 두 가지 모멘텀을 안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고려 시멘트가요. 그리고 성신양해가요. 그리고 한일현대 시멘트가요. 패턴이 지금 시장 흐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모멘텀보다 두 가지 모멘텀을 등에 업고 가는 종목이 나이스한 거죠. 따라서 고려 시멘트도 지금 굳이 구태여 바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후까지 기다려서 쭉 밀려준다라면 우리가 그때 매수를 하시는데 매수가 전략을 드리도록 하죠. 3,800원, 3,800원에서 3,600원, 3,600원까지 밴드를 딱 설정해 놓으시고 2시 반 넘어가서 쭉 음봉을 밀리면 밑에서 잡는 거예요. 분할로 잡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실제 매매고 지금 자리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모멘텀이 두 개라는 거, 그죠? 대북주, 남북 경협주 플러스 석회 두 개, 돼지 열변까지 두 개의 모멘텀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성신양해 한번 체크해 보죠. 성신양해도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는 있어요. 근데 뭐 강세는 일단은 아니지만 오늘 장에서는 고려 시멘트 쪽에서는 고려 시멘트가 강세고 성신양해는 일단 남북 경협 이슈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음봉 안 주면 안 들어갑니다. 그죠? 성신양해보다는 지금 현재 고려 시멘트가 나은 모습이고 한일현대 시멘트. 자, 한일현대 시멘트도 어저께 장대 양봉이 세워졌죠. 보시면 한일현대 시멘트 같은 경우 어제 거래량도 동반이 됐어요. 그럼 오늘 쉬는 날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주가가 못 가고 음봉을 그리는 자리들이 저점 분할 매수 찬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사서 바로 수익을 내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어제 강했던 종목이 하루 이틀 음봉으로 쉬거나 도치 캔들로 쉴 때 싸게, 최대한 싸게 저점 분할 매수를 해놓으시는 전략이 맞는 것이죠. 저는 시멘트 업종 됩니다, 여러분. 남북 경협주 플러스 대지열병 같이 보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대지열병 섹터까지 강하면서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약간 주춤합니다. 그죠? 수급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그러나 시장 자체가 지금 바닥에서 강하게 찍고서 바닥을 찍고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하게만 대응하지 않으시면 좋은 수익률 게임 나오실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파맵신 좋죠? 네, 제가 여기서 저점 잡아드리고 급등 수익 나왔는데 여기서 절반 팔았다가 눌림목 다시 사시라고까지 잡아드렸고 단기이신 분들은 전략 매도, 중장기이신 분들은 진검승부를 벌여보자,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이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즉 바이오도 K바이오 헬릭스미스 제가 지금 수익 잘 내드리고 있는데요. 헬릭스미스 한번 보죠. 헬릭스미스도 지금 계속해서 양봉 치고 올라가고 있죠. 제가 이날 매수 사인을 드렸고 이날
9월 4일입니다. 강단 있게 홀딩 유지하셔라 말씀을 드렸고 K바이오의 자존심이라고 말씀드렸죠. 헬릭스뉴스가 이런 식으로 패턴을 유지해 준다면 저는 꾸준히 바이오 섹터 강세를 보일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파메시는 지금도 매수자리고요.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파메시 계속되는 누적 수익 축하드리고요. 시장이 이제 점점 본격적으로 재밌어집니다. 냉철한 마음가짐으로 집중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고 어느 특정 섹터에 이런 집착 버리시면서 순환매 눈을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내일 또 같은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